월세를 계속 내는 게 맞을까? 아니면 그냥 확 대출 받아서 집을 사버릴까? 아마 미국에 사신다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일 거예요. 오늘 제가 이 오랜 딜레마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.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? 누구는 집 사서 몇 년 만에 대박이 났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무기지 이자에 세금에 아주 그냥 허리가 휜다고 하소연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들을수록 더 헷갈리기만 하죠. 자, 그런데요. 걱정 붙들어 매세요. 오늘 제가 이 모든 헷갈리는 소음들을 잠재우고 어쩌면 수천 달러, 아니 그 이상을 아낄 수도 있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릴 거거든요. 이것만 딱 보시면 훨씬 더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렌트냐 구매냐 이 고민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5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자,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. 앞으로 한 5년 안에 내가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나 없나? 만약 여기서 네, 그럴 것 같아요 라는 답이 나온다면요.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. 결정은 아주 간단해요. 무조건 렌트입니다. 왜 그런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아니, 이게 왜 그러냐면요. 미국에서는 집 한 번 사고 팔 때 드는 돈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. 보통 집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한 6% 나가죠. 또 집 살 때 내는 클로징 비용이 한 2에서 6% 정도 들어요. 이걸 다 합치면 많게는 집값의 거의 10%가 그냥 거래 비용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. 물론이죠. 집값 오르잖아요.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6, 7%씩 막 오르기도 했으니까요.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집값이 그렇게 올라도 처음에 냈던 그 10% 거래 비용을 다 메우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단기간에 팔면 집값이 올라도 결국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좋습니다. 나는 여기서 5년 이상 살 거다.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다면 이제 진짜 알짜배기 공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. 보통 집을 사면 내는 모기지 월 납비금 전체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그건 큰 착각입니다. 사실 원금을 갚아나가는 부분은 뭐랄까,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냥 저축이죠.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비용은 바로 한 번 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. 그럼 그 진짜로 사라지는 돈 뭐가 있을까요?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재산세.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죠. 보통 집값의 약 1% 정도 됩니다. 두 번째는 유지보수비. 집이 낡으면 고치기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. 이것도 연평균 1% 정도 잡아야 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본 비용인데요. 이건 모기지 이자랑 기회비용을 합친 걸로 대략 3% 정도 됩니다. 자,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바로 5%입니다. 매년 집값의 5%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5% 법칙의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이 놀라운 5% 법칙을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. 이건 진짜 어디다 적어두시거나 캡처해두세요. 아주 유용할 겁니다. 이론만 들으면 좀 헷갈리죠? 괜찮습니다.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돌려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자,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30만 달러짜리 집을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. 자, 보세요. 30만 달러짜리 집. 여기에 5% 법칙을 적용하면 연간 회수 불가능 비용은 15,000달러가 나오죠? 이걸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1,250달러가 그냥 사라지는 돈인 거예요. 어때요? 생각보다 크죠? 그런데 만약 내가 사고 싶은 그 집이랑 비슷한 집을 월세 1,200달러에 구할 수 있다면요? 이 경우에는 렌트가 매달 50달러 더 저렴한, 즉 재정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. 아마 지금 딱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잠깐만요. 제일 중요한 집값 오르는 건 왜 빼고 얘기해요?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변수죠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예전처럼 집값이 매년 7%씩 미친 듯이 오를 땐 사실 이런 계산이 거의 무의미했어요.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앞으로도 그럴까요? 만약 시장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연 2, 3% 정도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럴 땐 차라리 렌트를 살면서 아낀 돈을 주식시장 같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죠. 자,
지금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숫자로만 따져봤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집이라는 게 어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? 이제부터는 이 재무적인 분석을 넘어서 집에 담긴 아주 중요한 감성적인 가치,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런 것들은 공식에 넣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내 맘대로 벽에 못 하나 박는 그 소소한 자유. 주말에 마당에서 아이들이랑 강아지가 막 뛰어노는 걸 보는 그 뿌듯함.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주는 그 안정감. 친구들 불러서 편하게 파티하는 즐거움. 이런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. 결국 내 집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한 재정적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, 어쩌면 그 과정 그 자체일 수 있어요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 필터, 5년의 법칙. 이걸로 내가 단기 거주 계획인지 아닌지 먼저 걸러내고 통과했다면 두 번째, 5% 법칙으로 렌트와 구매의 재정적인 유불리를 따져보는 겁니다. 이 공식이 여러분한테 정답을 딱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아주 훌륭한 기준점, 즉 재정적인 베이스라인이 되어줄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냉정한 계산이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심에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나에게 집이란 진정 어떤 의미인가?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숫자 너머에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 줄 겁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